지금 대판 싸워서 이혼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혹시나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의견이 듣고 싶어 글을 씁니다. 다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몇 가지 스토리를 순서에 상관없이 써보겠습니다. 저희는 결혼 2년차 부부고 30살로 동갑내기입니다. 전 1남 1녀 중 장녀고 남편은 2남 중 장남이에요. 현재 맞벌이에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연봉은 둘 다 똑같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남녀 평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남편을 만나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데이트 비용이 전반적으로 남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현실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트 비용도 공동통장을 만들어 일정 금액을 넣어놓고 그 돈으로만 데이트를 했어요. 기념일 선물도 둘이 넣은 돈으로 해결하면서 정말 동등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연애한 후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당시 모은 돈이 제가 7천, 남친이 9천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남친이 돈 더 쓰게 하고 책 잡히고 싶지 않아서 친정에 손 벌리고 남친이 모은 만큼인 딱 9천을 맞춰서 반반인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석이 왔습니다. 시댁에 오전에 가서 음식하는 거 돕고 설거지하고 밥상 차리고 저녁엔 시부모님과 술도 한잔하고 애교도 피우면서 며느리 도리는 다 하였고 다음날 아침상도 차리고 설거지까지 끝내놓고 친정 갈 준비를 다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고모님이 오신다면서 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면서 모르는 척만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결혼 후 첫 명절부터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 일단 참고 시어머니께 어머니 친정에도 가봐야죠. 저도 맏딸인데 지금 저희 부모님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고모님께는 다음에 꼭 인사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씀을 드린 뒤 남편에게 얼른 가자고 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가는 길에도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고요. 그리고 도착해서도 지가 상전인 마냥 계속 앉아만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아버지나 남동생도 모두 똑같이 집안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남편은 설거지라도 하겠다는 소리조차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상 치우는데도 그냥 멀뚱히 있고 시댁에서 하던 대로 똑같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전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첫 명절부터 부모님 앞에서 다투고 싶지 않아 그냥 냅뒀고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데 남편이 계속 이제 가면 안 되냐고 하길래 무시하고 하루 자고 아침까지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시댁에 가서 자식돌이 하고 거드는데 왜 당신은 처가댁에서 아무것도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색해서 그랬답니다. 참나 누군 안 어색하답니까? 서로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나오는 걸 보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난 그래도 노력하는데 왜 자기 노력조차 안 해? 했더니 앞으로는 자기도 안 그러겠다고 이제 노력해보겠다고 하더니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몇 개월 동안은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당연히 알아서 처가댁에 안부 전화 드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친정 엄마랑 통화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넘어가고 대신 그 후로 저도 시댁에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요즘 우리 집에 안부 전화 하고 있어? 아니 안 하는데 왜? 원래 잘하더니 왜 갑자기 안 해? 자기가 우리 집에 전화 한 번도 안 드렸다 그래서 나도 안 해도 되는 건 줄 알았지. 남편 아무 말도 못 하대요.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자기 그렇게 남녀평등 운운하더니 내가 시댁에 안부 전화 안 하니까 그게 서운해? 그랬더니 부모님께 전화드리는데 남녀평등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냥 자식된 도리니까 하는 거라고 버럭하더라고요. 자기야 왜 자기는 며느리는 해야 되고 사위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하고 물었더니 머뭇머뭇 거리면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연애 시절 그렇게 정확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결국 또 짜증이 나서 시비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자기야 내가 왜 자기 집에 안부 전화 드려야 되는지 말 좀 해줄래? 그걸 몰라서 물어? 아들이 결혼했는데 당연히 궁금하실 거 아냐. 자식된 도리로 자주 연락드리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결혼했는데 하나도 안 궁금하시대? 그럼 처가댁에 자기가 안부 전화 드리면 되잖아. 난 장모님하고 통화하면 좀 불편해서 그래. 아 그런 거였어? 진작에 얘기하지. 그럼 이제부터 우리 집엔 내가 안부 전화 드릴 테니까 대신 시댁엔 자기가 안부 전화 드려. 나도 어머님하고 통화하는 거 사실 그동안 좀 많이 불편했거든. 그래서 당신 마음 잘 알아. 그냥 이제부터는 각자 알아서 하자.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부부가 꼭 그렇게 다 똑같이 해야 되냐? 아 됐어. 그냥 둘 다 하지 말자. 이러더라고요. 연애 시절부터 정확히 서로 한 만큼 하는 거고 자기가 우리 동네로 한번 오면 내가 자기 동네로 한번 가고 이렇게 서로 딱딱 맞게 하는 게 개념 커플인 거라면서 열올리던 사람이 결혼하니 어쩜 이렇게 변하는 건지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전부터 아버지 환갑 때 여행 보내드리려고 적금 부은 게 있었어요. 대략 400 정도 모았는데 환갑이 한참 남아서 그냥 예금으로 돌려두고 있었고요. 근데 남편이 그 통장을 발견하고는 이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아, 그거 내가 아빠 환갑 여행 보내드리려고 결혼 전부터 모아둔 거야 했더니 뭐?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어쩌라고? 이러더군요. 참고로 시아버지랑 저희 아빠랑은 동갑이시고 우리 아빠는 6월, 시아버지는 10월이 생신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야, 자기도 결혼 전에 따로 부모님 환갑 준비한 거 있을 거 아냐. 그걸로 보내드려야지 했더니 자기는 따로 모은 게 없고 모은 건 전부 결혼 비용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얼마씩 모아서 온천이라도 보내드리자고 했더니 왜 장인어른은 해외여행 보내주고 우리 아버지는 온천으로 때우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자기야, 이 돈은 내가 결혼 전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따로 저축한 건데 그게 왜 차별하는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자기보다 10원 한 장이라도 적게 해왔어? 저 돈은 내가 우리 아버지 여행 보내드리려고 따로 놔둔 돈이고 결혼 후에 저기에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거든?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따로 생각을 못했다고 해서 내가 내 돈까지 합쳐서 온천이라도 보내드린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자기 부모님한테 자기보다 더 효도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황당하답니다. 딴소리 말고 똑같은 곳에 보내드려야만 된대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치사하게 나온답니다. 이 문제는 곧 죽어도 제 맘대로 할 생각이라고 했더니 그게 어디 네 맘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김장을 안 해요. 그냥 홈쇼핑에서 시켜먹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시댁은 김장을 합니다. 저는 물론 가서 다 도와드리고요. 그걸로 한 번도 우리 집은 안 하는데 니네 집은 김장해서 내가 피곤하다 이런 소리 한 적도 없고 저도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김장이 끝나고 너무 맛있게 돼서 몇 포기만 친정에 가져다 줘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러라고 아무 말 없이 싸주셨는데 남편이 이러더군요. 야, 우리 장모님은 김장도 안 하시는데 직접 한 김장 드셔서 너무 좋으시겠다. 그치? 이런 거 보면 우리 엄마 진짜 좋은 분이지 않냐? 넌 우리 엄마한테 진짜 잘해드려야 돼. 순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소리만 안 했어도 친정에 싸가라고 김치 싸주시는 시어머니께 저도 고맙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저런 소리를 하니까 확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이제 시댁에 김장하러 안 갈래. 남편 황당해 하면서 왜? 이러길래 김장은 나도 같이 하는데 왜 생색은 자기가 다 내? 나 기분 나빠서 가기 싫어졌어. 그럼 우리 엄마더러 혼자 김장을 하란 소리야? 왜? 자기 결혼 전에는 어머니 혼자 김장하지 않으셨어? 지금은 내가 결혼한 상태니까 김장을 더 하셔서 우리까지 주시잖아. 나 김장할 때 배추값도 보내드리고 가서 일도 하는데 내가 김치 주신다고 고마워야 되는 거야? 그럼 난 이제부터 김장 안 하고 그냥 시켜 먹을래. 뭐? 너 진짜 웃긴다. 며느리가 김장할 때 돕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아니, 그 정도는 나도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말 한마디에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쩜 말 한마디를 해도 꼭 그렇게 사람을 짜증나게 해? 나 더 이상 짜증나서 안 할 거야. 그랬더니 남편도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알아서 돈 보내드리고 도우러 갔던 건데 지가 말을 얄밉게 해서 이렇게 된 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다 해두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다달이 연금이 200 정도가 나와서 두 분이 충분히 사실 수 있을 정도예요. 반면 시댁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전 이 사실을 몰랐고요. 그리고 남편도 저희 집이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며느리가 자기 부모님이 노후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딸한테 와서 얹혀 사는데 남편이 화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걸 보더니 에휴, 이래서 우리나라는 안 돼. 무슨 자식이 노후 대비책이냐? 자식한테 피해를 너무 줄라 그래. 여보, 우린 나중에 자식들한테 피해주지 않게 열심히 저축해두자. 알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떠봤습니다. 자기야, 그럼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기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맏딸인데. 그랬더니 처남 있잖아. 자기는 처남 있어서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회피를 하길래 실망스러워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 동생이 무슨 상관이야. 사정되는 자식이 모시는 거지. 난 시부모님 나이 들면 내가 모시고 살 생각이었는데 자기는 우리 부모님이 아프면 모실 생각이 없나 봐. 왜? 장인 장모님 노후 대책 안 해두셨어?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자 이때 남편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더니 이러더라고요. 난 우리 부모님도 알아서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결혼은 독립해서 사는 건데 무슨 인수합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모시고 살아. 각자 살면 각자 살아야지. 안 그래?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댁도 노후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고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주말에 시댁에 놀러 갔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시어머니께서 에휴, 우린 노후 대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정말 큰일이다. 사돈댁은 해두셨다니? 그러시길래 네, 저희 부모님은 다 해두셨다고 그랬어요. 했더니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라고 하시길래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왔는데 신랑이 자기야, 장인 장모님 노후 대책 다 해두셨었어? 하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해두셨지. 우리 집은 정확해서 그런 건 진짜 칼 같아. 걱정하지 마 라고 했더니 아 진짜? 아 다행이다. 자기야 그럼 우리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가면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자기가 저번에 인생은 각자 사는 거라며. 아 그땐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 하나도 안 해두셔서 모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뭐야 난 싫어. 난 둘이 사는 게 편하고 더 좋단 말이야. 당연히 내가 장남인데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저번에 자기 보고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 거냐고 했을 때는 각자 사는 거라며 왜 이제 와서 딴 말이야. 그땐 장인 장모님이 노후 대책 해두신지 몰랐지. 우리 부모님은 노후 대책이 없으시대잖아. 이러는 겁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전 나중에 시부모님 모실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노후 대책이 돼 있으셔서 제가 모시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남편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였죠. 근데 남편은 제가 제 부모님 모시는 거 어떠냐는 말에는 정색하고 인생은 각자 사는 거라고 하더니 저희 부모님 노후 준비 되시고 자기네 시댁 부모님은 안 됐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아마 그때 남편이 장인 장모님도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라고 말이라도 했다면 저는 당연히 시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로 몇 달이 지난 후 어제 폭발했습니다. 다다음 주에 저희 이모딸이 결혼을 합니다. 전 당연히 참석을 해야 했고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다다음 주에 시고모님 아들 결혼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화 끊고 같은 날이니까 각자 전 저희 이모네 결혼식 가고 남편은 시고모님 결혼식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이 되냐고, 내가 호라비도 아니고 결혼하고 처음 치르는 경주사에 왜 혼자 가야 되냐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나 결혼하고 우리 집에서 하는 첫 경주사라 당신 데리고 가고 싶지만 이렇게 겹쳤으니 어쩔 수 없이 각자 가는 게 맞지 않냐고 했더니 그럴 땐 남자 쪽에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대판 싸웠습니다. 연애할 땐 그렇게 공평 외치던 사람이 왜 결혼하니까 남자 쪽에 맞추는 거라고 하냐, 이건 그동안 당신이 하던 말과 다르지 않냐 라고 했더니 사실 연애할 때 남자가 돈 다 쓰고 결혼할 때도 남자가 집해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맞지만 결혼 후에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답니다. 결혼해서는 여자가 남자 쪽에 들어오는 건데 당연히 남자 쪽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더니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 일을 쉴 텐데 그땐 자기가 돈 벌어다 주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그때 자기가 혼자 외벌이 한다고 해도 생색내지 않을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하자고 자기한테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난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데 끝까지 일할 거야. 아이 안 가질 건데? 이랬더니 말이 되냐고 또 소리치네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보고 뭐가 맞는 건지 잘 생각하라고 하네요. 이 일이 있고 하루가 지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짜증만 나네요. 남녀는 다르지 않다. 아들이고 딸이고 다 귀한 자식이다. 남녀가 공평한 게 진짜 개념 있는 거다 외치던 사람이 그래서 이런 개념남이면 딱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던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집니다.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긴 했는데 아직도 혼란스러워서 미치겠네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1차 추가글. 퇴근하고 변호사 친구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남편 성격상 협의 이혼은 힘들 것 같고 일단 녹지 좀 해두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소송으로 갈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전 위자료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공동명의로 한 것들 중에 제 부분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놈은 제가 잘못한 것처럼 하루 종일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언제나 남편 생각이 다 맞는 소리라며 믿어줬었기에 이번 일도 제가 자기 말에 따라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런 놈을 개념남으로 판단하고 결혼을 결심했던 그 시점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네요. 리플이 참 많이 달려서 한참 걸렸습니다. 일단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반반 연애 반반 결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 저렇게 결혼했으니 제 권리를 찾아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후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만 남편을 사랑했기에 더 믿고 따랐는데 그게 단지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했던 짓거리라고 생각을 하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당연히 안 그러신 남자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남편한테 반반 결혼의 이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한국 여자들은 결혼 후에 시댁에만 봉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결혼 비용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반반 결혼이 그런 부담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항상 저에게 네가 우리 집에 이만큼 하면 나도 너네 집에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진 않을 거다 라고 말했었어요. 남편의 헛소리였을지도 모르는 그 말에 전 더 감동했었고요. 그래서 동등을 원하는 남편을 최대한 맞춰준 거였습니다. 결혼 시에도 예단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랑 잠깐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나서서 반반 결혼의 예단이 웬 말이냐고 실드 쳐줬었고요. 그래서 더 확고해진 겁니다. 가사 분담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퇴근이 같아서 항상 같이 오면 제가 먼저 씻고 그 사이 남편은 출근할 때 정리 못한 것들을 정리해 놓습니다. 남편이 씻을 때 전 저녁 준비를 했고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무래도 여자인 제가 더 많이 한 건 맞습니다. 저는 남편이 원해서 공평을 따라주었던 것이지 제가 더 손해본다고 안 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환갑 문제는 아버지를 위해 모아둔 거라 지금도 전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는 그렇게 보내드리고 시아버님은 온천 보내드리는 것은 제 생각이 맞다고 믿어요. 근데 참 서운한 것은 제가 부업으로 짬짬이 번역 알바도 하는데 시부모님이 해외 한 번도 못 가신 거 알아서 얼마 되진 않지만 따로 자유적금에 시부모님 여행 경비를 모으고 있었어요. 남편도 제가 이 저축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딴 식으로 나왔다는 게 가장 서운하더라고요. 솔직히 공평 외치는 남편의 말에 100% 수긍해서 결혼한 건 맞는데 결혼해서도 완전 반만 이렇게 외치며 살진 않았습니다. 전화 안 드린 것은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저 일 있고 나서도 알아서 연락드리고 했었습니다. 학가 문제도 제가 남편 떠본 것이 잘못이라고 하시는데 결혼 후에 조금씩 바뀌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의 진짜 본심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전 결혼 결심하면서 언젠가는 시부모님 모실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떠봤을 때 그냥 남편이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줬었다면 저도 이렇게 이혼 결심까지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남편의 실체를 다 아니까 오히려 더 후련해지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해봐야지 이런 마음은 단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남편이 생활비를 혼자 벌어와도 생색 안 낸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었던 건 전혀 아니었고요. 어쨌든 지금 느낌은 그냥 후련해요. 소송 준비하려면 조금 힘들겠지만 기운 내려고 합니다. 이혼 후에 회사 문제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만두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남편도 뻔뻔하게 나오는데 저도 그냥 뻔뻔하게 굴어보려고요. 이 글 보시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께 한마디 하자면요. 반반 결혼 다 좋습니다. 사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결혼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다만 여자분들은 결혼 반반해도 될 만큼의 괜찮은 남자를 잘 고르셔야 할 거예요. 남자분들도 여자가 따라준다면 고맙게 생각하고 결혼 후에도 정말 자기 집처럼 처가댁도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은 남녀평등을 아무리 외쳐도 결혼하면 시댁에 손이 더 많이 가는 구조에 대해서 이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알아서 느끼며 잘하는 사람에게 괜히 더 잘하길 바라면서 툭 한마디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기분 더럽고 서운하더라고요. 이혼 후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글 쓰겠습니다. 최종 후기. 안녕하세요. 전에 공평하게 결혼한 여자의 최후로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원글에서도 말했듯이 저희 아버지는 환갑이셔서 며칠 전 여행 즐겁게 잘 보내고 와서 후기 올립니다. 글을 쓸 당시에 변호사 친구와 상의 끝에 녹취라는 답을 찾았고 더 알아보니 법정 이혼 사유가 되려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했고 결혼 전 약속을 서면상 공증한 것도 아니어서 이행 안 한다는 것만으로는 제가 패소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펜 녹음기를 하나 구입해서 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놈한텐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고 시댁엔 안부전화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일상생활도 거의 말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고 녹취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놈도 슬슬 상황이 답답했는지 뭐가 불만이냐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길래 여러 번 시도했으나 녹취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씻고 나오거나 펜이 가방에 있거나 등등 몇 번을 실패하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유도를 해봤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그때 뭐라고 했었지? 이사하면 시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했었나? 왜? 그때 내가 말했잖아. 자기 생각해봤어? 응, 생각해봤는데 그거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살면 좋겠어. 그게 말이 되냐? 나도 불편한데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그래?
그럼 나도 모시고 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자기 그때 내가 우리 부모님 노후 대책 안 했을 거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인수합병 아니라며. 각자 살아가는 거라며. 근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야, 세상 천지에 처갓대 모시고 사는 사이가 몇이나 되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게다가 장인 장모님은 노후 준비도 돼 있는데 뭐가 문제야? 물론 그건 문제가 없지. 문제는 너의 그 썩어 빠진 정신태도야.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난 결혼 전부터 나중에 시부모님 나이 드시면 모시고 살려고 했었어.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가 우리 부모님도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전제였을 때고, 이젠 자기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웃으면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더 말하고 있는데 말 자르면서 야 그만해. 너랑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주위에 다 물어봐. 너같이 말하는 여자가 어딨는지. 아직까지는 시집을 오는 거지 결혼을 하는 게 아니야. 뭘 좀 똑바로 알고 떠들어. 지금 장난해? 너 결혼 전에 나한테 분명히 뭐라 그랬어? 정말 1원 한 푼 동등하게 써야지 개념 있는 거라며. 그럼 내가 너네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시부모님한테 들어가는 생활비란 용돈은 네가 더 벌어와야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 진짜 웃긴다 이러고서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싸줬습니다. 너 결혼 전에 내가 이렇게 더치페이 딱딱하고 반반 결혼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건데? 라고 물어보니까 너 뭐라 그랬어? 한국 여자들 결혼 후에 시댁일만 더 신경 쓰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해서 불합리하다며. 반반 결혼이 그 부당함을 해소시켜줄 거라며. 내가 너네 집에 이만큼 하면 너도 우리 집에 이만큼 하겠다더니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꿔? 김장은 내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쳐도 양가 경조사 문제는 왜 내가 우리 친정 무시하고 시댁만 신경 써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시부모님 여행 경비 모으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결혼 전 모은 돈 가지고 네가 뭔데 왈가왈부를 해. 그랬더니 야 했던 말 또 하냐? 다 됐고 네가 집값 반 보탠 거에서 내가 혼수 반한 거 빼고 얼만데? 내가 줄게. 그거 주면 그냥 닥치고 내 말 따를래? 그때 참 이놈 정말 최악이고 이게 본 모습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놈 돈 나올 구멍 없고 시댁에서 보태줄 형편도 안 되는데 보통 남자들이 허세 부리는 것처럼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 1억 4천하고 2천 혼수했고 2천으로 결혼 준비했으니까 집값 7천에서 1,000만원 빼고 6천 주면 되겠네. 그럼 조용히 하고 따라줄게. 너 언제까지 줄 수 있는데? 라고 했더니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그거 다 해준다. 됐냐? 이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외박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음날 일어났더니 후다닥 옷 갈아입고 아는 채도 없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물 한 잔 마시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6천 도대체 언제 줄 건데? 무시하더군요. 이후로는 상습 문자는 안 좋을 것 같아 저도 더 이상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재산이랄 것도 별로 없었지만 틈틈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결혼 후에 월급 일부분 합하여 모으던 적금도 해약하고 제가 시부모님의 여행 경비 쪽으로 모은 것은 어차피 제가 부업해서 모은 제 돈이고 결혼 전에 아버지 환갑 여행할 것도 어차피 제 것이고 지금 사는 집 전세 반도 제 것이고 혼수가 문제긴 한데 이것은 차후 중고로 싸게라도 모두 내놓아서 딱 반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적금을 해약한 날 그날까지 남은 생활비 반과 적금도 이자까지 정확히 반을 딱 나눠서 가계부랑 해지한 통장과 함께 봉투에 넣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뭐하는 짓이냐고 하길래 이제부터 돈 관리는 각자 하자 나 귀찮다고 했더니 네 맘대로 하라고 그러더군요. 그 후 양가 겹친 결혼식이 다가왔고 하루 전날 내일 입을 거 챙겨두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선 당일날 쪽지만 달랑 두고 전화 끊어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쯤에 전화기 켰더니 육두문자부터 해서 개념 없다는 소리까지 장문으로 써놨더군요. 덕분에 예상 못한 증거 문자를 또 하나 확보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술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더군요. 저 오니까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지랄지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이미 현관문 열면서부터 녹음기를 켠 상태였고요. 야, 네가 지금 우리 집을 무시하려고 작정했냐?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디? 내가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 줄 알아? 자기야, 나 동생 결혼식 다녀온 건데 무슨 문제 있었어? 아가리 닥쳐라. 너 이제부터 친정 가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마. 알았어? 뭐? 아가리를 닥치라고? 미쳤냐 너? 내가 네 소유물이야? 저도 덩달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침착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암튼 이렇게 싸우는 내용이 녹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고 퇴근해서 밥 먹고 쉬고 있는데 케이크랑 꽃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이상하게 분위기를 잡길래 눈치채고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러지 말고 화해하자. 무슨 화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남녀가 공평할 수 없는 거 자기도 잘 알잖아. 응, 그랬지. 근데 공평할 수도 있다고 가르쳐준 게 바로 당신이었잖아.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길래 제가 또 이어서 얘기했어요. 나 결혼 전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했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 불합리한 우리나라 썩어빠진 무개념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 건 당신이었잖아. 안 그래?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인정해. 그 당시엔
데이트 비용이나 남자가 직구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걸 자기한테 말한 건데 고맙게도 자기가 잘 따라줘서 지금까지도 고맙다고 생각해. 하지만 결혼은 별개야. 결혼식 문제도 그래. 결혼 후에 시댁에 처음 경조사가 있는데 며느리라면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친정 경조사는? 그건 잘 말씀드리고 봉투만 보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을걸? 이모님 댁에서도 시댁 경조사 있다고 설명하면 여자시니까 이해 다 하셨을걸? 아니? 전혀 이해 못 하시던데? 경사가 겹쳐서 각자 참석하는 거라고 하니까 너도 갔어야지라는 말은 안 하시고 응 그랬니? 하시던데?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경조사가 겹칠 일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래 그건 내가 생각이 짧았네.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두 번 다시 아무 소리도 안 할게. 그럼 우리 이제 화해한 거지? 아니? 말 나온 김에 다 하자. 우리 아버지 환갑여행은 어떤데? 내가 결혼 전 모은 돈으로 보내드리는 거고 자기 돈은 1원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보내드리면 안 돼? 보내드려야지. 근데 우리 아버지도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가 시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적금 해약한 것도 있고 자기 부업한 것도 있잖아. 아 그랬네. 적금 해약한 거 나눴으니까 그걸로 자기 아버님 해외여행 보내드리면 되겠네. 그리고 나 부업한 건 우리 엄마 옷 사입으라고 다 드렸는데 이걸 어떡하지? 뭐? 그걸 왜 자기 맘대로 장모님을 드려? 왜? 왜 주면 안 돼? 그거 내가 잠 덜 자고 주말에 틈틈이 알바한 건데 그것까지 자기 허락을 받아야 돼? 아니 원래 목적이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모은 거였잖아. 목적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자기는 우리 부모님 못해보신 거 해드린다고 따로 알바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 나도 그래서 관뒀어. 남편 울그락풀그락 거렸는데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겨우 가다듬더군요. 자기야 우리 진짜 이러지 좀 말자. 이렇게 감정 싸움하지 말고 다시 올바르게 생각 한번 해보자. 올바르게 생각하자는 사람이 결혼은 별개라며 시댁 먼저 맞추자는 말을 해? 그리고 내가 시댁에 먼저 안 맞춘 게 뭔데? 명절에 시댁에 먼저 가지 친정에 먼저 가? 김장 때도 우리 생활비도 아닌 내용돈에서 돈 보태드리고 힘드실까봐 자진해서 가서 도와드렸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어? 생색은 있는 대로 내더라. 그 몇 폭이 우리 부모님 가져다 준다니까 뭐가 어떻다고? 그리고 뭐? 내가 임신하고 육아하려면 외벌이 해야 되는데 그걸로 생색을 안 내겠다고?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전 좀 흥분했는데 오히려 그놈은 애써 침착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생각해봐. 당연히 외벌이 하면 힘들지. 그걸로 애까지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 생각은 안 해? 내가 외벌이 해도 아무 투정 안 부린다는 건 자기 위한 배려인데 그건 왜 생각 못해? 이러는데 더 이상 말도 하기 싫고 멘붕이 오더군요. 그만하자. 너 같은 놈이랑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 하고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소리를 쳤습니다. 야 김채원 너 진짜 답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넌 어떻게 네 의견을 굽힐 생각은 전혀 없냐? 그래 내가 결혼 전엔 솔직히 내 돈 더 쓰면 아까워서 평등 공평 외쳤다. 그땐 너랑 결혼할 확신도 안 섰고 내가 돈 더 쓰다가 헤어지면 내가 너무 손해일 것 같아서 그랬다. 그리고 결혼할 마음 먹었을 때도 우리 집 너도 뻔히 알잖아. 집 해주실 여력 없는 거. 그래서 너한테 반반 결혼 말한 거고 너도 순순히 승낙했잖아. 하지만 결혼해서까지 내가 남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가오떨어지게? 당연히 시댁에 좀 더 맞추고 시부모님 챙기는 게 도리지. 그리고 김장 때 돈 얼마나 보탰다고 유세야. 너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다. 어떤 시어머니가 친정에 김치 가져가라고 하겠냐? 그리고 장인어른은 해외여행 보내주고 우리 아버지는 온천?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딨냐? 반대인 경우면 몰라도. 그리고 결혼했으면 결혼 전에 모은 돈도 공동재산이지 네 돈 내 돈 따지는 게 말이 되냐? 지금 무슨 개수작인데? 결국 본심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 단지 돈이 아까워서 결혼할 확신이 안 생겨서 더치페이 한 거고 결혼할 때는 신혼집 구할 여유가 안 돼서 나한테 사탕발림한 거란 소리야? 그래 어쩔래? 알았어. 네 뜻 잘 알았으니까 잘 생각해볼게. 뭐? 생각이고 나발이고 하지 말라고 그냥 무조건 내 의견 따르라고. 진짜 말 존나 안 듣네. 이러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대화는 여기서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 녹취 내용 변호사 친구한테 다 들려주고 이혼 서류 만들어 가져와서 내밀고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저더러 미쳤냐고 왜 이러냐고 내가 왜 이혼을 해야 되냐고 그러길래 녹취한 거 들려줬습니다. 남편 무지 황당해 하더군요. 이거 카피본이야. 변호사 친구한테 들려줬더니 이 정도면 너한테 파탄의 책임이 있대. 소송으로 가도 어차피 내가 100% 이긴다 그러고 그럼 너 나한테 위자료까지 줘야 된대. 근데 나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기 싫으니까 그냥 우리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자. 집에서 서로 돈 가져가고 혼수는 반만큼 네가 가져가던가 아님 팔아서 반반 놔두던가 해서 딱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어. 역시나 남편 도장 찍어주나 보자고 난리를 치더니 그 다음날부터 와서 싹싹 빌기 시작하네요. 다신 안 그러겠다고 자기가 친구들 이야기 듣고 잠시 미쳤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친구들은 연애할 때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결혼할 때 집도 장만해왔잖아. 그러니까 와이프들이 시댁에 서설기며 살겠지. 하지만 그걸 나한테 바랬다는 거는 에러야. 난 이미 결심 굳혔으니까 그냥 이혼해. 그랬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창피하게 회사에서까지 울먹거리면서 빌었습니다. 시부모까지 찾아와서 빌고 하시는데 어른 앞에서 냉정하기 뭐해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돌려보낸 뒤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짐을 싸서 친구네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신 전까지는 이혼 소리 안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이혼 요구하면서 법원 가서 협의 이혼 확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숙려기간 중이에요. 이런 게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거나 부모님 모시고 관 가서 실컷 놀다가 왔습니다. 이제 좀만 더 버티면 이중인격자 새끼랑도 영원히 남남이네요. 정말 아이가 없을 때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개운합니다. 이혼녀 딱지는 별로 신경도 안 쓰입니다. 돈도 있겠다, 직장도 있겠다, 독신으로 살아도 되니까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제일 힘든데 제가 남편한테 그런 대우 받은 걸 다 들으시면 속은 상하시겠지만 웬만한 남자들보다 공부 더 지키고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잘했다는 못하시더라도 알았다고는 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자식도 결혼 2년 동안 열심히 모아준 돈까지 해서 약 1억 정도 있는데 알아서 장가 가겠죠. 저는 앞으로 좀 더 일 열심히 하고 여가 생활 좀 즐겨야겠습니다. 물론 그 자식이 회사에 거짓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으니 미리 언지를 해놓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조언들 감사드리고요. 리플 달아주셨던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